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임계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임계약 뭐 나오는데 사실 위임자가 파산한 경우 이게 이제 간혹 이제 쉽게 생각하면 변호사 선임한 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케이스만 있습니다. 위임자, 내가 위임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내가 파산을 받았어요. 채무자가. 그럴 때 효과가 저도 이제 실제 케이스가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위임계약의 내용이 유상 쌍무인가 무상 편무인가를 묻지 않고 위임자, 의뢰인이 위임자죠. 위임자의 파산으로 계약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종료합니다. 민법 690조 전문입니다. 이 경우 미이행 쌍무계에 관한 335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임계약에 의하여 수임자에게, 변호사에게 주로 대리권이 수여된 경우는 위임계약의 종류로 대리권도 소멸합니다. 변호사의 대리권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위임자가 파산하면, 의뢰인이 파산하면 그 케이스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소송을 하려고, 그쵸? 어떤 변호사가 작년에 속고집을 아주 엉뚱한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죠. 당신은 민법 128조, 민법 690조 전문에 의해서 채무자 누가 파산으로 인해서 이 위임계약은 변호사 선임계약이 위임계약이 전형이거든요. 종료되고 당신은 소송 대리권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그냥 채무자의 그 소송을 관제인이 수개를 하든지 저는 이제 수개를 해서 바로 취하를 해버렸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없어갖고. 그거를 염두에 두면 위임자가 파산한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위임자가 변호사 파산관제인 모르게 소송을 꾸역꾸역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 꾹 다물고 나중에 결국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면책 불허가 사유죠. 그것도 허위 진술. 왜냐하면 거기서 승소하면 재산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파산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입 꾹 다물고 자기가 이제 모르겠지 하고 챙기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는 거죠. 위임자의 파산을 위임계약의 종료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은, 그러니까 의뢰인이 파산을 하더라도 이 변호사의 어떤 소송 대리권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세울 수가 있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제인에게 전속되므로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한 7억 정도의 사건을 변호사한테 맡겼어요. 그때가 7428 7억 더 됐나? 인지대가 300인가 얼마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통장을 보니까 300 얼마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성공구수를 30%를 정해서 30% 중에 변호사가 10% 먹고 사무장이 10% 먹고 자기가 10% 그렇게 약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파산을 신청한 거예요, 별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죠. 그거는 관제인이 그것도 보니까 형편없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그냥 종료해버렸는데 간혹 보면 그런 무모한 계약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아니면 정당하더라도 파산으로 인해서 위임인이 파산했을 때 그 계약 관계가 변동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위임자, 여기서 교과서의 위임자라는 건 의뢰인, 채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바꿔서 읽으십시오. 위임자, 채무자의 파산에 의한 위임계약의 종류는 수임자, 변호사에 대하여 파산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변호사, 수임자가 그 사실을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수임자, 변호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알려야죠. 변호사가 알지 못하고 시키건 소송에서 이겨놓고 변호사 선임료, 성공무수, 시간 차지 다 했는데 나중에 파산 선고됐대. 그 사이에 파산 선고되면 헛일 하는 거죠. 근데 안 알리고서 열심히 하면 그 변호사가 윈이란 얘기죠. 대항하지 못합니다. 변호사 비용 다 토해내야 돼요.
수임자가 변호사가 위임자의 파산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고 파산 선고의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위임 사무, 그렇죠? 소송 사무를 열심히 처리한 경우 그로 인한 비용 상환 청구권, 뭐 변호사 보수가 전형적이겠죠. 보수 청구권 의 채권은 파산 선고 후에 생긴 채권이지만 재단 채권은 아닙니다. 파산 채권입니다. 결국은 뭐 제대로 못 받는 얘기죠. 파산 채권이기 때문에. 재단 채권은 아니고 파산 채권이다. 결국 그 변호사도 헛심 쓰는 거죠. 나가리란 얘기죠. 또 위임자, 채무자의 파산에 의한 계약 종료 시에 긴박한 사정이 있는 때는 수임자, 변호사는 위임자 또는 파산관제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긴급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긴급 처리로 인한 생긴 보수 청구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재단 채권이 됩니다. 전형적인 게 뭘까요? 뭐 가처분 같은 거 해놓을 수도 있죠. 가처분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 그 다음에 뭐 각종 비용, 인지대 송달료, 그 다음에 증권 비용 이런 거 다 썼다. 그러면 그거는 재단 채권으로 인정을 해줘야죠. 변호사 보수도 가처분 같으면 그래도 뭐 요즘 한 200 줘야 되지 않나요? 줄 수 있죠. 성공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재단에 가야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대리인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위임계약도 당연히 종료하죠. 파산 관제인은 파산 선고 후 위임 관계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시 위임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내가 파산 관제인을 취임했는데 기존 변호사가 잘하는 것 같아요. 실력도 있고 소송도 상당히 진행해서 내가 기존에 파산 관제인이 그 양반은 이제 소멸시키고 내가 끼어들고 내가 소송 더 못할 것 같아. 실체 파악도 제대로 늦고 그럴 때는 그 변호사를 만나서 새로 약정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원래 위임계약은 파산으로 채무자가 파산해서 종료하는데 민법이나 채무자회생법 특칙으로 이제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변호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파산관제인이 이제 위임자가 되고 그 변호사가 을이 돼서 수임자가 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 사건을 앞으로 종료할 때까지 뭐 보수로 얼마 주겠다. 그리고 승소하면 파산재단에서 얼마를 지급하겠다. 아니면 받아내는 경제적 이익의 10%를 주겠다. 1억만 이겨라. 그럼 1,000만 원 주겠다.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 그렇게 새로 체결한 경우는 못 봤는데 아직 없습니다. 개인 사건에서는 드물죠. 개인 사건에서 웬만하면 관제인이 하죠. 그게 이제 변호사를 개인 파산 관제인으로 임명하는 취지죠. 근데 이제 법인에서는 아마 법인 파산에서는 그런 게 많이 좀 있을 겁니다. 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위임자가 파산한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이 위임자가 파산한 경우는 이 지금 강의를 듣는 채무자분들, 신청인들이 간혹 변호사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파산을 했을 때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 위임계약이 어떻게 되나, 변호사 선임계약이 계속 유지될지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나 뭐 이제 책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게 변호사 선임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공인중개사. 그렇죠? 공인중개사를 선임을 해서 뭐 계약을 체결했던 중에 공인중개사 보수도 만만치가 않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되죠. 위임계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위임계약이 전형적인 게 뭐 변호사하고 그렇죠? 공인중개사, 뭐 전문직들과의 어떤 위임계약이 전형적인 위임계약이라고 봅니다. 변호사, 변리사, 그 다음에 뭐 노무사, 그렇죠? 뭐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 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전문 자격사에 대해서 위임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착수금 얼마, 아니면 시간 차지 얼마, 성공서 얼마 이게 체결할 때 위임자가 파산했을 때 법률 효과는 원칙적으로 다 종료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새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파산관제인이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된다. 두 가지 점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